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생각들이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있을 때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집은 고요한데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전화는 울리지 않고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이 질문들은 소리 없이 다가와 대답도 없이 가슴 한쪽을 천천히 누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인생의 풍요라고 믿었고, 약속이 많고 누군가 나를 찾는 일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말없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고 약속이 뜸해지고 사람들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조용한 집과 길어진 하루, 그리고 생각뿐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된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상실로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함이 벌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관계가 줄어든 사람은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정말로 사람이 줄어든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관계가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겉으로 보면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잎을 내려놓고 안쪽으로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인생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억지로 이어온 인연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상실로 착각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 살아온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더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겉의 소리가 줄어들수록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듣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다음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이전과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거리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편해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결코 나쁜 일이 아닌지, 그 이유를 다음에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관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내가 잘하면 상대도 나를 위해 줄 것이고, 내가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 일처럼 나섰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기대했던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다는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를 너무 크게 얹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군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기대를 올려놓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주겠지. 우리는 오래 알았으니 절대 변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가슴이 크게 흔들립니다. 사실 상처의 시작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배신이라는 감정도 훨씬 약해집니다. 저도 한때 오랜 인연을 믿고 마음을 다 주었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서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감사했고 도와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대가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진짜 남아야 할 것만 남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로 남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몇 명의 진짜 인연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마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두려워해야 할 공백이 아니라 자신이 들어설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런 것에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어들면서 비로소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관계는 덜 상처 주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부탁을 받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손을 내밀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며 늘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왜 내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걸까 하는 서운함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깁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되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보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했던 호의가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 도와주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에는 조금 덜 고마워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고마움보다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사정상 거절하게 되면 돌아오는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왜 요즘은 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멈칫합니다. 나는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맞춰주고 있었던 것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호의를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면 실망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좋은 사람은 존중받기보다 소모되기 쉽습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호의는 더 이상 호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점 권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가족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부모니까 이해해 주겠지. 자식이니까 참아야지. 배우자니까 당연히 맞춰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선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그 가까운 관계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관계는 있지만 오히려
지치는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거리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까지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중한 거리라고 부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필요한 만큼 대화를 나누지만 나의 속마음과 약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은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집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기대가 줄어들고 그만큼 상처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과는 가볍게, 몇몇과는 오래, 그리고 대부분과는 예의 있게 지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맞춰주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기대를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말하고 멈추는 것, 그것이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경계가 생기면 놀랍게도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들도 그 선을 느끼고 함부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왜 외로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진다는 느낌 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허전했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 더 편안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진 건 아닐까? 내가 사람을 피하게 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은 결코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상태를 모두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상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고요함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고요함은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편안하고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두 상태를 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관계가 정리되면서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집이 낯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일부러 소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외로움이 고요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사람은 더 이상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지쳤던 마음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밖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그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면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요함이라고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단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서도 하루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도, 기대도, 필요 없는 감정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이 고요함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안정이고 평온이며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회 속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멈출 수 없었고 멈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사회 속에서의 역할도 점점 줄어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평생을 밖으로 향해 있었던 시선을 이제는 안으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먼저지요. 가족이 먼저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다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비워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기대도, 비교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기쁨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조용히 책을 넘기는 순간,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는 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공, 인정, 관계, 이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지만 우리가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시간을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나를 잘 몰랐다고 느끼신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쌓이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이 관계이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평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고 이미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을 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삶은 조용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고 단단한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